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40%대 극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부 중국 배추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군 발암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우리도 수입한 게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제주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재 기자, 아직 추정이라고 하던데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이 시신 수습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이 주변에 배치돼 폴리스 라인을 치고 시민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장 씨 추정 시신은 제 뒤로 보이시는 제주 한림읍 한 초등학교 인근 야자수밭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발견 당시 장 씨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순 없었지만 실종 접수 당시 장 씨의 인상착의와 일치하고 옷과 신발, 휴대전화 등도 장 씨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장 씨가 실종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 작전을 벌이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숙소를 나선 장 씨가 사라진 지 104일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장 씨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경찰이 주변 일대를 수색했지만 당시엔 시신을 찾지 못했고 수색 범위를 넓혀 재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 거리로 약 500m 떨어진 곳인데요. 경찰은 오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약 4시간에 걸쳐 시신을 수습하고 시신에 대한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장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장 씨 가족들도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주도로 급히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만간 이 시신이 장 씨인지 여부도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림읍 시신 발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 씨 숙소로부터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야자수 밭이었다죠. 김지우 기자가 숙소에서 그 야자수 밭까지 가보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야자수 나무 옆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곳곳에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밭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밭은 장 씨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500여 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10분이 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기자가 숙소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경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나오니 넓게 펼쳐진 양배추 밭이 보입니다. 이 밭을 지나면 차량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나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인적 드문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니는 차이 많이 안 다녀요. 뭐 감시 카메라는 얼마나 있어요, 이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아는 사람들 다니니까. 이 경로에는 지자체 등이 설치해 운용하는 방범용 CCTV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민가에 설치된 CCTV 한 대가 이 경로를 비추는 거의 유일한 카메라였습니다. 현재는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돼 열람할 수 없고 남아있는 영상은 장 씨 남자친구가 직접 확보했던 CCTV뿐이었습니다. 숙소에서 200m가량 이어진 길을 걷다가 오른쪽 길로 꺾으면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밭이 보입니다. 밭은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야자수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깥쪽에선 야자수로 빽빽한 숲풀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경찰의 최초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경장은 대체 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했을까? 당시 열심히 수색을 했었다면.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서로 가 해당 경찰 멱살을 잡고 항의하면서 경찰서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섭니다.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체포됐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입니다. A경장이 허위 종결했다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유가족들이 멱살을 잡고 달려듭니다. 와봐. 야, 말해봐. 아니, 나 뭐라고.
유족들을 뿌리치고 차량으로 향하는 A 경장을 향해 재차 달려들며 옷을 잡아끌기도 합니다. 석방된 A 경장은 석방 직후 귀가를 하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유가족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A 경장이 탄 차량을 쫓아가 앞길을 막아섭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자신이 접수받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그제 긴급 체포됐는데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은 A 경장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5시 A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수사당국의 A 경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그럼 법원은 또 왜 이 긴급 체포된 경장을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보신 것처럼 해당 경찰이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인데 그럼 법원이 받아준 이유는 뭔지 최승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A 경장이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건 그제 오후. 실종 신고를 2건이나 허위 종결한 A 경장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A 경장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쟁점은 체포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 체포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은 계속 소재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A 경장이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된 이유입니다.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죽음의 원인, 사인을 이제 밝혀야 할 텐데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는 그 근거가 뭔지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을 발견한 경찰. 현재까지 장 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는 겁니다. 장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발견 당시 시신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공식 부검 전이긴 하지만 범죄 의심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추정입니다.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옷과 그리고 슬리퍼, 휴대폰이 동일한 것으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시신 발견 현장에서 유서 등의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장 씨의 시신 여부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그런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1시간 전쯤 제주에선 또 다른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만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제주 애월읍 무수천 인근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9시 35분쯤입니다. 지난 12일 가족이 남성을 찾아달라며 실종 신고를 한 지 11일 만에 찾은 겁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등 생활 반응이 없자 CCTV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남성의 마지막 위치를 파악한 뒤 오늘 오전부터 소방과 합동 수색에 나섰고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소방 전체 불러가지고 몇 명 출동하셨나 모르겠는데 많이 왔어요. 수색하다가 바로 찾았어요. 타살 혐의점이 없고 A 경장이 허위 종결한 두 사건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 사건 모두 A 경장이 소속된 제주 서부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해왔습니다. 60대 남성의 시신은 그제 구좌읍에서 발견됐고 오늘 오전 애월읍 무수천 인근에서 또 다른 60대 남성이 1시간가량 뒤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겁니다. 장미란 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 3일 동안 3구의 실종자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건수는 지난해 786건에 이어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먼저 시신으로 발견된 또 다른 60대 남성은 장미란 씨 사건처럼 A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죠. 유가족은 첫 신고 후에도 2번이나 더 경찰을 찾아갔지만 딴 데 가서 알아보란 말을 들어야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주택 건설 현장. 지난달 실종됐던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시신은 백골 상태였는데 바닥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숨진 남성의 유가족은 경찰이 실종 사건 접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울분을 토합니다. 첫 신고를 A 경장이 허위 종결한지도 모르고 재신고를 하러 방문했지만 다른 경찰관은 가족들에게 수색을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했는데 또 신고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그래 똑같은 반박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실종 신고를 하러 갔을 때는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장미란 씨 사건 보도 이후 네 번째 신고를 하자 하루 뒤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커지니까 그 팀장이 직접 한 번 더 해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경찰은 백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확인하고 유전자 감식으로 정확한 신원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장미란 씨 시신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일단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다. 뭔가 조금 빨리 대처를 했으면 뭔가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실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골든 타임입니다. 가급적 빨리 그 긴급 수색권을 발동해서 적어도 생존했을 그 시점에 무엇인가 구조와 또 필요한 경우에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 자택에서 불과 400m 남짓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신고한 시점이 생존하고 있었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무엇인가 초동 조치가 정말 아쉬웠다. 그 전제를 좀 해본다면 사실 뭐 만약 신고가 와서 빨리 찾으려고 했다면 숙소 주변의 CCTV 이런 것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15일 6시 반경이었죠. 그래서 만약 신고했을 때도 계속 생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긴급적인 수색과 구조 작업, 찾기 작업이 있어서 생존하고 있었을 상태에서 구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고요. 가장 실종 수사에서 그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에 대한 확보입니다. 왜냐? 맨 마지막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맨 마지막 장소에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그 추적을 통해서 이 실종 신고 그 당사자의 관계인도 추적할 수 있고요. 또 그 필요한 경우 범죄와의 연루가 혹시 있었던 것에 대한 조기 판단도 가능한 것인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수사의 그 단서를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실패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뭐 실종자 가족 말로는 연락을 했더니 실종자가 통화가 됐고 가족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허위로 종결하는 그 과정의 전말이 다 밝혀질 수는 있는 겁니까? 그 경장이 지금 부인한다고 한다면? 부인한다고 한들 사실상 객관적인 뭐 증거를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본인은 직접 통화했다고 하지만 뭐 통화 기록 자체도 현재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이야기가 예를 들면 아주 그 정교한 거짓말을 한 것은 그렇게 해야 사실상 그 다음에 소위 뭐 뒤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겠냐. 완전한 이 종료,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직무상의 사실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안전하고 더군다나 그 다 허위이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제 매뉴얼 등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자신의 그 전문적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그 왜곡된 행위를 더 공고히 정당화했던 이런 수단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오늘요 또 하나 결정이 난 게 법원이 결국은 이제 풀어주는 셈이 됐는데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더니 이제 체포 적부심을 이 경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이건 풀려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대목은 상당히 또 다른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대목인데요. 지금 10년 이하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중대성에는 적합합니다. 체포의 필요성과 특히 긴급성에는 부합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그러다 본다면 긴급 체포가 아니고 소위 사전 체포 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음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실패 연속에 대한 회복을 긴급 체포로서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정교하지 못했던 또 다른 흠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전국 실종 사건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수조사 착수를 한다는데 이런 일이 뭐 없으리란 법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해당 경찰관이 했던 200건의 실종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혹시 이 일부 냉소주의에 빠졌던 그 실종 관련 담당 경찰 업무에 이와 같은 비슷한 폐해는 없는지 꼼꼼한 전수조사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0.2%, 6주 연속 하락인데요. 지난 한 주간은 70세 이상 보수층에서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40.2%, 4월 65.5% 최고치를 기록한 후 넉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부정평가와 데드크로스됐고 7월 초 반등의 기미가 감지됐지만 최근 6주간 하락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이슈들, 대출 이슈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미 간의 긴장 요인들이 다시 부상하면서 전통 보수층들이 좀 많이 이탈한 것도 있지 않을까.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전면 요구한 지난주 목 금요일은 일간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조만간 개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여당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가 된 뒤에 컨벤션 효과보단 이 전당대회 때 당내 분열 이후 지지층 회복이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호남층과 진보층에서 크게 빠졌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특히 텃밭인 호남에서 21.2%포인트 하락하며 급락했습니다. 진보층에서도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비공개 회의 때 지지율 하락 추세를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좀 심각한 수준이 된 거죠. 당의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후 컨벤션 효과와 지지층 회복을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흐름대로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서 하락이 곧 멈추고. 한 지도부 인사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 등 친명 친청 분열 양상이 계속 노출된 영향이라며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과의 통합기구를 출범시키며 반전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자, 민주당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일제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맹폭하고 나섰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 의원에게 책임지라는 건데요. 조선 제1검이라는 조롱도 이어지자 한 의원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며 자신 있으면 노 전 의원 녹취를 까자고 맞받았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검찰이 22개월 동안 끝내 한동훈의 핸드폰만 못 풉니다. 노웅래 전 의원 무죄를 언급하며 법무장관 시절 여론재판을 벌였다며 조롱이 섞인 비유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도 조선 제1검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니 조선 제1검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노 전 의원도 SNS에서 한동훈 전 장관의 폐악질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곧바로 뻔뻔하고 속보인다며 받아쳤습니다. 국회에서 돈봉투 녹음을 다 함께 듣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여권이 이때다 하면서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에 나섰다는 글을 쓴 뒤 법무부 차관을 몰아세웠습니다. 진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거 공소 취소 특공대 비슷한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거 괜찮다고 보세요?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5.18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비유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악의적 인신공격,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피고소인 김민석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고 경찰서를 찾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국회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 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민주당은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입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선 민주당이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막말들이 그동안 진짜 차고 넘칩니다. 뒷골목 조직 폭력배와 같은 그런 은행을. 전두환 면죄부 토론회입니까? 그런 토론회를 주최한 사람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눈틀막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뭐라고요? 눈틀막이요. 한명도 운영위원장은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결의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동생과 최측근 실세, 당시 우병우 수석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서 청와대와 충돌했었죠. 그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0년 만에 지명이 됐습니다. 최기수 변호사, 누군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아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사촌인의 친족, 청와대 실장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찰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 씨를 고발하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검사 시절 방송인 고영욱 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광주시 비서실 직원 진도군수 비리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바른미래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치우치지 않고 침착한 성향이라며 굵직한 수사 경험이 많진 않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벌통을 줄줄이 박살낸 범인 지리산 반달곰이었습니다. 울타리도 쳐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벌통은 지켜야 하는 농민들, 그 속타는 방어전을 노은수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찍으러 온 건 맞습니다. 걸어서 한번 갔다 올래? 진짜 가기 싫다. 이게 혼자 가면 무섭지만 4명이서 가면
그런데 사실 나타나도 걱정입니다. 작은 게라고 사람 실어먹겠는가 무서워서 감을 실렀지. 너무 아니죠? 뭔가 개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리산 반달가슴곰 말하는 겁니다. 며칠 전 바로 옆을 싹 털었습니다. 뭐라고 꾸라고 뭐 다 뜯어먹히는 게지. 이런 것도 잘 안 볼라지거든. 이것도 나물 닦고 이제. 그런데도 이 팍팍 물을 뽑아서 찍어갖고 이빨 자국 있다 여기 있다 요. 쑥대밭 만든 분노가 곰 대신 사람을 향합니다. 저 양반들이 곰을 잡아야 되는데 키우고 있으니까는 뭐 한장하는 게지. 한 해 꿀농사가 날아갔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기도 털렸다는 말씀이시죠? 선생님 같이 가요. 진짜 죽겠네. 저 나무에 가지고 올라가서 네. 저기서 묶고 통을 놔놓고 곰이 맹랑해 중심 잡아갖고 곰이 도마치 용이 이런 데만 바로 올라갔거든. 7통을 다 먹더니 2통 남은 건 입에 물고 싸갔답니다. 올해 벌농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조진 거지 뭐. 우리 저 국립공원에서 물어줘야 되지 뭐. 곰 풀어놨으니까 물어줘야 될까 이가. 전기 울타리도 뚫렸습니다. 이게 네네. 곰 발자국에 이게 얼마만큼 영리하냐면 이런 나무를 타고 와갖고 여기서 뚝 떨어져. 천연기념물입니다. 곰도 지키면서 사람 피해도 막아야 합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게 숙제인 사람들 있습니다. 곰이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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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런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곰의 기발신기에 있는 주파수가 이 수신기에 들어오면서 이거 폭죽은 왜 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소리가 크니까 네. 곰이 깜짝 놀라죠. 저게 제대로 날아간 거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내서 쫓는 거죠. 이제. 베어혼이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싫어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싫어요? 이 소리를 아주 싫어해요. 신형 포획틀도 마련했습니다. 민가가는 길목에 대고 유인합니다. 만화 영화 보시면은 곰돌이 표가 옆에 꿀단지 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꿀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인무기로 꿀, 뭐 설탕, 뭐 과일. 저 유인먹이 통을 손으로 반달곰이 당기게 되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겁나 크네. 잡았던 놈인가? 나왔다. 구멍 있어서 그냥 될 것 같아요. 다리 깡을 주십시오. 잡으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살이 되게 찌려져가지고 뛰는 것도 어디? 지리산 반달곰 추정치가 94마리입니다. 먹이가 부족해 이맘때 많이 나타난답니다. 곰도 살고 사람도 살아야 하는 지리산 방어전이 오늘도 치열합니다. 난 나쁜 놈 막으면 죽이려면 죽여버리지. 그러고 싶진 않아요. 또 멸종이기 때문에 키운데. 현장 카메라 노은수입니다. 네,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시의원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명 더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검찰로 송치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명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최 전 의원 사건 피해 미성년자만 현재까지 모두 4명이 된 겁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확인한 미성년 피해자는 1명이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1명 더 늘었고 피해자 2명으로 검찰로 사건은 넘겨졌습니다. 2명의 추가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의 보강 수사 중 통신 내역 등을 추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미성년자 2명이 추가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중학생을 상대로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내일 최 전 의원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중국에서 배추가 시들지 않게 한다고 발암 물질에 담궜다가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죠. 문제의 배추가 우리 식탁에도 오른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아직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급한 대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배추밭. 작업자들이 액체가 담긴 대야에 배추를 담갔다가 트럭에 싣습니다. 트럭 주변에 놓여진 빨간색 병엔 영어로 포름 알데히드라고 써 있습니다. 배추가 시드는 걸 막으려고 시신 보존제로 쓰이는 1군 발암 물질을 사용한 겁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 중 99%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내가 사람 먹는 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찝찝해서 못 써요. 아니 수입 배추를 어떻게 써?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되나? 어디 나가서 뭐 마음 편하게 먹겠습니까?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됐는지 그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수입 배추가 들어오면 무작위로 검사를 하지만 중금속, 농약, 병충해만 검사할 뿐 공업용품인 포름 알데히드는 검사 항목에 없습니다. 포름 알데히드는 중국 내에서도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오늘부터 중국산 수입 배추에 대해 포름 알데히드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물러가는 듯했던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에는 보름 만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낮에는 찌고 밤에도 식지 않는 이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뚝섬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네, 유준 기자, 오늘 월요일인데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평일 저녁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러 나왔습니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땀이 흐르는 날씨 때문일 텐데요. 현재는 잠시 휴식 시간입니다. 이곳 뚝섬을 비롯한 서울 동남, 동부권에는 보름 만에 이 폭염 경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네, 이제 곧 9월이잖아요. 여름이 끝나긴 하는 건가 싶은데 언제까지 덥습니까? 네,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무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맞나 싶어요. 아니 거의 두바이 온도. 물에 들어오니까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너무 시원해서. 특히 영남 지역은 창원 37도, 양산 36.3도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 식힐 건 놀러 왔어요.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강원 태백산맥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막바지 여름철 건강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남 거제는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지 일주일이 됐지만 복구 작업은 마음 같지 않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간 식물원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지역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월 성꽃 축제가 열릴 행사장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며칠째 진흙을 퍼내고 닦아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오늘까지도 비참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고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섬꽃 축제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서 내년에 좀 더 나은 축제를 개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축제를 취소하고 지금 복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을 꾸밀 국화 20만 송이 가운데 10만 송이가 폭우로 유실됐습니다. 축제에 쓸 국화를 키우던 이 유료연실에는 2m 넘게 물이 차올랐는데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식물들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옆 국내 최대 도명 온실도 물을 빼내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전기 설비 등도 고장나 언제 다시 운영될지 알 수 없습니다. 포도 송이마다 온통 진흙입니다. 다음 달 이곳 농가들이 열 포도 축제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기가 1m 80인데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거든요. 포도는 24시간 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거제 시민의 날 행사도 전면 취소되면서 지역 관광 산업도 사실상 초토화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다 열경련이 일어난 건데요. 식당 주인의 발빠른 대처가 빛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식당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 두 남성. 갑자기 한 남성의 고개가 뒤로 돌아가더니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양팔이 굳은 채 극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식당 주인이 달려와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쓰러진 남성은 잠시 뒤 의식을 회복했지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숨을 이제 안 쉬길래 심폐소생술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피를 토하면서 이제 또 숨을 쉬시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34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야외에서 일한 후 식당으로 들어와 갑자기 온열질환인 열경련을 일으켰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속히 응급처치에 나선 식당 주인은 5년째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가 주말 내내 자동차 경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어김없이 등장해 직접 깃발을 흔들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볼만합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을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경주용 차량들. 독립 250주년을 맞아 열린 자동차 경주대회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록 깃발을 흔들며 레이스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기에 앞서 전용 방탄 차량을 타고 트랙을 돌기도 했습니다. I think he said he was down 211 times to try and get it done. And when he came to see Trump, it got done in about 15 minutes. And it's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we ever even thought possible.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새 전용기와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도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인디카 경주대회엔 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싱 트랙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가득 찼습니다. 평소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워싱턴 DC 도심을 경주 차량들이 최고 시속 약 320km로 질주한 겁니다. I felt like if I didn't come, I'd be missing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So I just wanted to come and check it out. It'd be nice to see cars flying down Pennsylvania, something that I can't do. 백악관 이종격투기 대회에 이어 이번 자동차 경주까지 트럼프의 권력 과시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초강력 추가 제재안을 발표합니다. 경제적 D-Day 작전으로 불리는데요. 이란은 지하에 무기 공장을 공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최근 공개한 지하 무기 공장 영상입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탱크 공격에 큰 성과를 거둔 대전차 유도미사일이 눈에 띕니다. 이번 전쟁의 주역이었던 드론도 등장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이후 드론 생산을 3배로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هم به لحاظ کمیت هم بسیار بیشتر از گذشته تونستن این رو به مرحله تولید برسونن. 이란이 무기 생산 능력이 건재한 것을 과시한 가운데 스콧 벤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3시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계획을 발표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초강력 경제 봉쇄를 하는 이른바 경제적 D-Day 작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벤선트는 이번 작전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가 될 거라면서 이란과 거래하거나 지원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의 왕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비롯해 이란과 거래를 이어가는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가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이란전과 우크라이나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드론의 위력이죠. 아랍에미리트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모기장처럼 생긴 거대한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뒤편으로 철제 구조물이 마치 거대한 모기장처럼 빽빽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아래 자리 잡은 건 대형 저유시설.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아랍에미리트가 수도 아부다비 에너지 저장 시설을 뒤덮는 거대한 방어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은 드론이 날아들 경우 폭발 위험이 큰 에너지 시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물리적인 방어막까지 세운 겁니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데 머리 위로 끝없이 그물망이 이어집니다.
전쟁이 장기화한 우크라이나에선 아예 도로 전체를 그물로 덮는 대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부터 주변국에서 지원받은 어망과 그물 등을 이용해 주요 보급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대공포로 드론을 격추하는 데 한계가 있자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드론 차단에 나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말까지 전선 인접 지역 도로 4,000km에 추가로 드론 방어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중국에선 10번 이동하면 3번은 자전거를 탄다 할 만큼 자전거가 필수 이동수단입니다. 대륙의 발로 불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타보니 아찔한 순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계대가다 베이징 성시온 특파원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누벼봤습니다. 분명 자전거 신호등은 파란불인데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얘 우회전하는데? 어떻게 지나가? 고비를 넘긴 줄 알았더니 대형 버스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번엔 다른 방향에 있는 전동 이륜차들을 피하느라 진땀 뺐습니다. 대륙의 발이라 불리는 자전거. 자전거 수가 6억 대에 육박해 인구 절반에 맞먹고 하루 평균 공유 자전거 탑승 횟수도 1억 2천만 건에 달합니다. 就比如我上班的时候打车会堵车，然后骑车的话就会方便一点。是可以锻炼身体，然后可以呼吸一下外面的那个空气，我觉得比坐在地铁上要好。 전용 도로도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습니다. 전용 도로가 끊겨 있거나 어떻게 하지? 전용 도로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 있어 차로에서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용 도로에 정차한 배달 오토바이 피하니 어떡하지? 이어 들어오는 각종 차량을 피해야 했습니다. 차로로 다녀야 하는 오토바이마저 수시로 튀어나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빵빵거리지 마세요. 우와. 베이징 교통법규상 비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같은 비동력 차량이 다녀야 하고 오토바이는 차로로 다녀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겁니다. 在机动车道上都是不知道，还有就是可能比较属于模糊的那种边界，它万一 특히 경량 오토바이는 겉보기에 전기 자전거와 구별이 어렵고 자전거 번호판으로 위조해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 막힘을 피하고자 꼼수 차량까지 밀치고 들어오니 가히 목숨 걸고 자전거를 타야 하는 수준입니다. 比较快吧，就是可能就是在家多睡会儿懒觉，晚点出门，然后去通勤干。 현지 매체들은 중국 내 자전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장비와 항공기까지 투입됐지만 강한 돌풍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진화율은 제로입니다.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18배를 앗아갔습니다. 정유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사방에서 솟아오릅니다. 중장비 한 대가 불길 속을 뚫고 지나가며 산불의 길목을 끊어냅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 북서부에서 시작된 불은 산등성이를 따라 번졌고 거대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미 서부 제2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에 불길이 주택가까지 삼키면서 집과 차량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진화용 항공기까지 투입됐지만 공식 진화율은 0%. 강한 돌풍을 타고 하루 만에 서울 면적의 10분의 1을 태웠습니다. 주요 송전시설이 멈춰 한때 최대 6만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고 현지 주민과 소방대원 등 6명도 다쳤습니다. Oh my gosh, I'm still scared to death. It's like you don't know if the winds are going to shift and it's going to get. 네바다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민 4만 2천 명에게는 즉각 대피 명령이,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 준비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얻으며 최측근 보좌관으로 떠오른 나탈리 하프가 과거에 쓴 충성 맹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5년 전 의회 난입 사태 땐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며 SNS를 150개나 올렸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주목받는 나탈리 하프. President Trump, who's the most popular president really in history, the most loved president. 최근 언론을 통해 트럼프를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3년 전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가 탄 카트를 하프가 뒤쫓아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에 대한 편지를 쓴 겁니다. 하프는 이 편지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까 두려웠다면서 절대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신은 내게 전부, 삶의 수호자 같은 표현도 썼습니다. 한편 5년 전 선거 패배 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 난입 사태를 벌였을 당시 SNS에 트럼프를 위해 싸워라고 쓰는 등 150개 넘는 지지 메시지를 올린 것도 CN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만들어진 하프의 계정은 현재는 정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북한은 요즘 세계적인 관광 도시라며 원산 갈마 해안지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중국인 관광객이 불도 꺼지고 온수도 안 나와 환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승무원들이 비행기 이륙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평양과 원산을 오가는 북한 고려항공의 승무원들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CNN에서 고려항공 탑승기를 공개했습니다. 좁은 기내 안 좌석은 한 줄당 4개뿐, 승무원들이 카트가 아닌 쟁반에 음료를 담아 제공하는 등 열악한 모습입니다. 최근 북한은 세계적 관광 명소라며 원산의 넓은 해안가와 주요 호텔, 식당 등을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호텔 내부 정전이 잦고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달 전 원산에 시범 관광을 온 중국인 관광객들은 열악한 환경에 반발해 여행사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한 걸로 알려집니다. 한 중국 현지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원산 갈마 광고는 다 연출된 것이라는 비판이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원산 여행에 드는 비용도 1인당 우리 돈 약 1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만큼 결국 북한 내수용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직장인에게 연차,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죠. 요즘은 금요일 퇴근 후 떠나 일요일 밤 돌아오는 밤도깨비 여행, 중국으로 많이 간다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공항에 내린 승객들 마음이 급합니다. 출근해야 돼서 빨리 가야 되고. 몇 시간 주무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거의 한 4시간, 5시간. 금요일에 퇴근하고 밤에 10시 40분 비행기 타고 이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온 비행기. 주말 사이 이들이 다녀온 곳은 중국입니다. 비행시간 2시간 남짓이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게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짠! 어느 특정 지역을 가면 또 유럽풍의 분위기, 또 어느 지역을 가면 중국풍, 또 나름 한국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도 있어가지고 무비자 정책에 값싼 현지 물가까지 매력적입니다. 공깃밥이 600원이라니까? 비자 비용이 안 들어가서 1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갈 수 있고 사실 제주도 가는 비행기보다 더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 체험도 인기입니다. 중티난다, 중국스럽다? 원래는 약간 오글거리는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괜히 따라해보고 싶은 한국인 관광객이 꽤 있었고요. 한국과 중국을 오간 여객은 올해 상반기 1,148만여 명. 2016년 이후 역대 2번째 규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서울광장 밑에 알려지지 않은 지하터널이 있었던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3년 전 발견됐는데요. 40년간 발길이 닿지 않던 이곳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수십 명이 역사 안에 있는 지하터널에 들어가려고 줄지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출입구를 지난 뒤
안쪽 장막을 걷으면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공연장처럼 레이저 쇼가 어둠을 가르고 거울과 화면으로 가득 찬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룹 빅뱅이 나오는 스크린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합니다. 3년 전 어둠뿐이었던 지하 터널이 K컬처를 알리는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울광장 13m 아래에 있는 지하 터널로 폭 9.5m, 길이 335m에 달합니다. 역사 내 지하 상가와 열차 승강장 사이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1980년대 초 높이가 다른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가 40년간 방치됐던 공간을 재활용한 겁니다. 출구 이렇게 내려와서 딱 난 지하철 타러 갈 것 같은데 이제 고개를 돌리니까 이렇게 전시하는 게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쾌적하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서울시는 이 공간을 한국 문화를 테마로 한 전시 공간으로 상시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기존 특검들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출범한 2차 종합특검팀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역대 최장 180일 수사를 했는데 의혹 46건은 결론을 못 내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고 그래도 부족한지 특별수사본부를 상설로 만들어 더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법까지 고쳐 활동 기간을 연장해 역대 최장 180일 동안 수사를 했지만 특검팀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그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에서 체계적이고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언제 다시 내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게 이유입니다. 적들에게 여전히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야권 정치인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수사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46건, 110명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못한 채 경찰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지목했던 대북송금 수사계의 의혹 사건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탓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2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58명을 기소했지만 앞선 내람특검팀의 결론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령 등 내란특검이 입건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로 기존 예보보다 양이 늘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더위를 식히기보다는 습도만 끌어올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36도까지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더위 속에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태풍 사오델은 중국을 향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